원천징수이행 상신고 서식 작성 특강 이자 배당 원천징수 6번째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최은지라는 사람이 한 명 있고요. 진성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진성민은 대표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으시겠네요. 자, 최은지는요. 비영업 대금 이익이 발생됐나 봐요. 아마 최은지한테 돈을 껐고요. 이자를 지급할 건데 최은지라는 사람이 일반적인 금융업장 아닌가 봐요. 일반 개인인 거죠. 일반 개인한테 돈을 꾸고 이자를 지급하는 거를 실무상 일반적인 세법상 뭐라 부를 거냐? 비영업 대금이익. 그 비영업 대금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징수세율이 조금 세죠. 일반적인 25%. 일반적인 이자 소득이 여러 가지 원천징수세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14%라고 알고 계시죠? 물론 9%짜리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정기예금 이자 등의 원천징수세율은요 14%권이거든요.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15.4%죠. 그런데 비영업 대금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25%입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27.5%권이고요. 2014년까지 만약에 대출을 해준 사람이 법인이었다라면 법인에 대해서 비영업 대금이익은 일반적으로 25% 하나만 했었거든요. 2015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의 신고 의무가 발생되면서요. 법인 지방소득세의 법인에 관련된 특별징수 세액도 지방소득세에 대한 금액들도 징수하는 걸로 세법이 15년부터 개정됐기 때문에 소득 지급받는 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비영업 대금이익의 원천징수세율은 똑같이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27.5%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료 2번에 이자소득 자료 보니까 과세 구분에 T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 T란 부분들을 표기를 해주셔야 돼. 요 T가 종합과세, 개인소득자들의 종합과세다 이런 표현들인데요. 이제 고유번호에 코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이자소득 지급할 때는 T고요. 개인한테 배당 지급할 때는 G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에 법인을 상대로 해서 비영업대금이 할 때는 법인의 소득자의 과세구분 코드는 C 부분들로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회사에 근무하신 분들은 개인한테 주는 비영업대금이 T, 개인한테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G, 법인한테 비영업대금이 관련해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C라는 과세구분 코드를 이해를 좀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또 코드가 있어요. 그런 코드는 모두 다 금융업종 쪽에서 정리를 하시는 내용들이니까 일반 회사들은 굳이 그런 부분들까지는 이해를 안 하시고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지급일자는 4월 30일 날짜네요. 4월 달에 지급됐으니까 5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고요. 자, 이자 지급 대상 기간 나와 있는데요. 이 이자 지급 대상 기간이 지급명세서 표기대로 되어 있죠. 지급명세서에. 그래서 이자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기록할 때 이자 지급 대상 기간 표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자율 5%죠. 돈을 얼마 꽂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돈 꾼 거에 대한 이자는 5%를 주기로 했나 봐요. 그 금액이 100만 원권이고요. 세율은 25%니까 소득세 25만 원, 지방세 2만 5천 원 이렇게 좀 되어 있고요. 자, 지금 해당되는 연습 문제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지급명세 작성하실 때 하나 유념하실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유가증권 코드를 적는 난이 있어요. 그 유가증권 표준코드 적는 난 쪽에다가 지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 놓치지 마시죠. 그걸 적지 않으면 지급명세에서 미제출권에 관련된 보고 불성실 가산세가 나올 거니까 이자와 배당 지급하는 회사들은 관련된 지급명세 서식에다가요. 유가증권 표준코드 지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적는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성민은 대표이사한테 배당을 지급한 건 봐요. 그 배당건들이요. 일반적인 소득금 코드가 151번인데요. 물론 153번에 뭐 의제배당 154번인가요? 청산에 관련된 의제배당 이러한 고유구분 소득구분 코드가 있긴 한데요. 아무튼 일반적인 소득구분 코드건들은 관련 이자 배당건들에 대한 세법 공부를 좀 더 하시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연습 문제는 일반적인 내국법인이 배당을 지급할 때의 소득구분 코드 151번권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죠. 지급명세 제출될 때 의미가 분명히 좀 있고요. 자, 과세구분은 G. 제가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일 거고요. 자, 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이익은 금융상품에 대한 코드를 입력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요. 배당소득은 금융상품 코드를 입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근데 이게 A번이 있고요. B번이 있거든요. 지금 A 52번으로 되어 있죠. 자, A번은 대주주고요. B는요, B로 시작하는 건 소주주. 그러면 소액주주. 그럼 대주주는 주식수익률 몇 프로? 3%를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주주한테 배당을 지급하면 앞쪽에 영문자 금융상품 코드는 A로 걸어주면 될 것 같고요. 52번은
내국법인 비상장이라는 뜻입니다. 뭐 내국법인 상장, 내국법인 외국법인 상장, 외국법인 비상장 뭐 이런 건으로 51번, 52번, 53번이 걸리는데요. 일반적인 내국법인 비상장 회사가 지급한 걸로 하고 금융사법 코드는 A52번으로 내용 정리를 좀 했고요. 지급일자는 4월 달이니까 5월 10일까지 신고하시고요. 지급액은 200%네요. 배당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 지방세까지 15.4%죠. 물론 배당을 지급받는 배당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주주라면은 일반적인 국내 법인한테 배당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안 하시는 거죠. 외국 법인한테 배당을 지급할 때는 이자 배당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이라는 걸 적용해서 원천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세법적인 내용들은 별도로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배당 소득의 유가증권 표준코드 지금에 작성할 때 작성되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걸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 좀 드려보고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디다 기입할 거냐 하면 여기 보면 이자 소득 여기 보이시죠? A 50분 쪽에 한 명 적고요. 지급액 100만 원. 원천징수 금액 25만 원 적고요. 자, 배당 소득도 한 명이죠. 네, 금액은 200만 원. 그리고 14%니까 28만 원이죠. 자,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자구 배당권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들 상태. 그게 국내 법인이든 외국 법인이든 그다음에 국외 있는 일반 외국인들한테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인 상신고서 부표 작성을 별도로 좀 해주셔야죠. 그래서 그 부표 작성 건들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린다면, 자, 여기 보면 원천징수인 상신고 부표라 되어 있고요. 거주자 개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는 비거주자 개인, 법인 원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표 작성을 해줘야 되는 내용들도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에서 비영업대금이요. 여기다가 한 명 금액은 또 100만 원 그리고 25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소득은 여기다가 한 명 금액은 200만 원 28만 원 이게 적고요. 그 다음에 이자 배당소득 금액에다는 이게 적죠. 300만 원 그리고 53만 원 이렇게 적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자 배당권에 관련해서는 부표도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요. 일반적인 회계 프로, 인사 프로그램 등요. 신고서 첫 번째 페이지는 자동으로 잘 작성되는데 부표 작성권들은 일반적으로 자동 반영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표 작성권을 실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리할 때도 수기 편집해가지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 배당권에 관련된 신고 작성 서식 작성 내용들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좀 하고요. 지급명세서는 또 별도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 잘 하시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증권 표준코드 쪽에 지급명세서 유가증권 표준코드 쪽에 회사의 사업자 등록번호 기입하시는 거 놓치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6번째 서식의 작성 특강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